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누구를 이제 탓하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을 탓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그 일을 함께 했던 동료를 탓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조건을 탓하거나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탓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탓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이거 점검하는 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거, 실패, 좌절, 낙담을 겪는 데는요, 사실 대부분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야말로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이게 가장 최우선이죠. 꼭 뭐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뢰는 피해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바른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네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불편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회피하거나 도망부터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 계시죠. 이것부터 없애야지 결국 일이 잘 됩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막 언쟁이 있었어요. 욱하는 마음에 선배나 후배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싫은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 싸해졌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나 때문에 저 사람 되게 기분 나빴겠구나 알아낸 거예요. 근데 분위기 싸해지고 회의가 끝났어요. 막 서먹서먹하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당장에 사과하기도 멋쩍고 그냥 모른 척 일단 나왔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장 내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마주치는 걸 회피해요. 그냥 도망 다녀요.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나빠지는 거죠. 만약 이럴 때 나는 불편한 거 싫어. 그냥 바로 만나서 아까 내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했는데 사과를 받아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하다면 다 아냐 이렇게 하고 너 그렇게 안 받는데 하면서 또 막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욕먹었어요. 그래도 괜히 사과했나 싶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욕을 더 먹었더라도 나의 인생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금 맞닥뜨려서 내가 더 싫은 소리 듣고 결국에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다 표면화 됐다. 더 좋은 일이에요. 한 번 더 전진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회피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일을 결국에 좋게 매듭 짓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회사에 출근하려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요. 그러면 그냥 음악 듣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초콜릿도 먹어보고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 불안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또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정하지? 왜 불편하지? 이유를 찾고 그 과정을 탐색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결국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불편을 직면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지금 우울하고 이런 거는 지금 직장 동료 누구와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구나. 좋아, 오케이. 내가 이렇게 계속 불안한 감정으로 있을 수 없어. 가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정면으로 해결하는 거, 그렇게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이제 피하셔야 되는 거죠. 사고 오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흑백 논리, 이거 있죠. 이런 분들 사실 많죠. 저부터도 흑백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폭이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좁아져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내 생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회식에 불참하는 거,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 거,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칼퇴근하고 정말 출근 시간 거기 딱 맞춰갖고 오는 거, 1분도 어김없이 연월차 싹싹 끌고서 다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안 좋게 보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요.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건 없죠. 회사 상황에 맞춰서 혹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뭐 회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어떻든지 간에 이건 내 생각이 이거 맞고 이거 틀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사고 오류의 대표적입니다. 또 사고 오류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면만 이제 과장되게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유난히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는 분들 계시죠. 자신감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 몇 명이 동업으로 저녁 때 무인 점포를 하나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무인 점포 뭐 할래?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이제 막 인건비를 들여서 쓰는 거는 우리도 직장 생활 하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무인 점포를 하자. 무인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진 찍는 포토샵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래서 이제 뭘 함께 자 모여라 해갖고 이제 뭐 얼마씩 뭐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망할 것 같은 거지. 막 이게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건 안 될 것 같아. 내 정말 피 같은 돈 3천만 원 이거 쌈짓돈 모아놨는데 이거 딱 다 털리고 나는 은행에 잔고가 제로가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두렵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정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면을 부풀릴 게 아니라 논리와 근거, 내가 공부해서 그 부분이 정말 이게 부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진행이 될런지 내가 검증해보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사고 오류 어떤 게 있을까요?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자신의 기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 나를 싫어해요. 지난번에 실적 좋지 않았다고 한번 욕먹은 이후로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거의 확신에 차 있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막연히 느껴지는, 사람을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 막 이래가면서. 자기를 막 그래서 뭐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 평가절하하고 나는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하나 봐. 직장 상사 하나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나 봐. 나는 무등하고 앞으로 직장에서 비전도 없고 이렇게 기분만으로 잘못 판단하는 어떤 습관 대단히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항상 이게 팩트인지 체크하는 습관 그것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 오류에 빠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정만. 아주 젊은 날에는 이게 가능하죠. 막 10대, 20대 때는 아무거 가진 거 맨주먹으로 열정만 있어도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패 자체가 굉장히 자원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보석 같은 시기가 그런 이제 10대,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30대부터만 해도 열정만 넘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열정이라는 거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어떤 방법인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열정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막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열정이라는 막 이렇게 불이 이제 붙어서 그게 쭉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열정만 가지고는 바라는 거 이룰 수 없습니다. 논리와 열정과 성실과 뭐 실력과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어떤 이제 쌓아가는 그런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정 하나로 뭘 해보겠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자,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이제 버려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있는 걸 못 참는 습관. 혼자 있는 걸 못 참는 어떤 마음,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하고 정적인 상태를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상의 어떤 그런 빈 공간, 텅 빈 시간과 공간은 굉장히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고백하건대 그렇게 막 약속이 많아야 되고 스케줄이 이렇게 빡 차 있어야 되고 뭐 일이 바빠야 되고 내 스케줄은 막 꽉 이렇게 돼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이런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막 움직이고 막 바빠야지만 직성 풀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난 좀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걸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이라고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처럼 깨달으시고 안 되더라도 노력을 같이 하시자고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가장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습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반성도 하고 계획도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어야 그렇게 나를 완전히 텅 비워놓는 그런 어떤 나를 채우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거 혼자 해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정말 신문을 읽고 앉아있어도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자꾸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건지셔도 대단히 아주 유익한 그런 어떤 이 수업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에 있는 시간 이제 익숙해지십시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